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랜저 IG 하이브리드입니다. IG 신형 나오고 나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고 나서 좀 실망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현대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오토미션을 사용합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 오토미션 사용하다가 포기하고 결국에 만든 게 출력 모터 따로, 충전 모터 따로, 모터 두 개를 분리시킨 다음에 엔진이랑 가운데 이걸 유성기어로 묶어서 결국에 운전하다 보면은 이게 CVT 미션 같은 느낌이 나는 이유가 그 유성기어 때문에 그렇거든요. 토요타도 개발하다가 포기한 거를 현대는 어쨌든 끝까지 밀어붙여서 중간에 엔진 클러치를 넣고 이런 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대표적으로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냐? 변속할 때 이질감, 충격, 그리고 엔진이 갑자기 확 시동이 걸렸을 때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모터로만 가다가 중간에 엔진이 확 붙었을 때 이게 물리면서 일어나는 그 충격, 이질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이제 불만들이 많이 있으셨던 부분이고 ASC 기술, 소나타 하이브리드 때부터 들어간 ASC가 이거를 많이 보완을 했어요. 하이브리드 차는 오토미션에 토크 컨버터가 없어요. 그 토크 컨버터 자리에 들어가 있는 엔진 클러치가 엔진과 모터를 붙였다 떨어뜨렸다 할 때 그때 얘가 토크 컨버터 역할을 대신해서 이걸 부드럽게 붙이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회전차를 확 보정을 해서 RPM을 지가 모터의 힘을 빌려서 엔진 클러치를 보정을 해서 엔진을 붙였다 떨어뜨렸다 했기 때문에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획기적으로 많이 발전된 하이브리드고 이질감이 정말 하나도 없고 이제는 토요타 그 이상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랜저 하이브리드에 ASC가 빠져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ASC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랜저는 안 좋은 하이브리드야, 좀 불편할 것 같아,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아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조금 기피하고 계신 그런 분들도 많이 저는 지금 카페를 보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어떤 느낌인지, ASC가 빠짐으로 인해서 소나타 하이브리드랑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는 영상이 될 텐데,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가장 고민을 하시나, 어떤 포인트들을 보시나 라고 좀 알아보니까, 일단 첫 번째, 이게 하이브리드 차다 보니까 고장 났을 때 부품 값이나 수리비가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이거 첫 번째가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거는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 10년에 20만 킬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제끼고 갈게요. 요거는 제끼고, 자, 두 번째가 엔진이 붙고 떨어질 때, 주행하다가 갑자기 엔진이 켜지면서 모터랑 같이 힘을 합해서 동력을 전달해 줄 때, 엔진이 켜졌을 때, 엔진이 붙을 때 그때 이질감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변속할 때 그런 변속 충격이 얼마나 크냐, 마지막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일반 차량들 브레이크에 비해서 얼마나 큰 이질감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좀 이제 눈여겨 보시고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요 포인트들을 중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쪽으로 와가지고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엔진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미션이 들어갑니다. 미션이 들어가고, 원래 엔진과 미션 사이에, 오토미션이라면 사이에 토크 컨버터가 들어가죠. 이만한 게. 근데 얘는 그 토크 컨버터 자리에 엔진을 순간적으로 붙였다 떨어뜨렸다 하는 엔진 클러치가 들어가고요. 엔진 클러치 옆에 모터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가 뭐라 그러냐, 변속기 모터 통합형이라고도 불러요. 그 이유가 트랜스미션이랑 원래 붙어 있어야 됐던 토크 컨버터 자리에 모터랑 엔진 클러치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사실 이 엔진이 붙을 때의 그 느낌은 클러치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사실 이 클러치가 예전에는 건식 클러치를 사용했었어요. DCT 같은 경우에도 건식 DCT 미션은 아무래도 좀 꿀렁거림이 있고 매끄러운 맛이 좀 없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오토미션 토크 컨버터가 좋았던 이유는 토크 컨버터 자체가 물리적으로 뭔가 물려가지고 동력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유체가 있고 바람개비를 돌려서 그 유체의 힘을 이용해서 반대편 바람개비를 돌리는, 이렇게 가운데 유체가 돌면서 그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오토미션은 변속이 부드러운 거고 DCT는 변속이 꿀렁거리고 충격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ASC가 아니라 가운데 들어가는 엔진 클러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엔진 클러치가 가운데 들어가고, 이 엔진 클러치가 현대가 원래 건식을 사용하다가 이게 습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뭐 ZF 미션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똑같은 8단이야, 우린 ZF 8단 그러면서 지금 그 똑같은 미션을 거의 10년째 써먹고 있는데, 매번 새로운 차가 나올 때마다 똑같은 ZF 8단이라는데 성능이 가면 갈수록 계속 좋아지잖아요. 사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페이스리프트 되기 이전에 그랜저 IG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던 엔진 클러치도 습식 클러치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안에 있는 클러치들의 재질 그리고 로직 자체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제어 능력 자체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운전을 좀 하면서
붙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할게요. 차 안으로 좀 가실게요. 자, 일부러 시동 걸리는 소리가 들리시라고 지금 창문을 열고 지하 주차장에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지예요. 가다가 자, 방금 시동이 걸렸어요.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못 느꼈는데 방금 시동이 또 꺼졌습니다. 자, 방금 또 시동이 걸렸어요. 자, 방금 다시 꺼졌고요. 다시 한번 예전에 그 이질감이 있는지 느껴보겠습니다. 방금 또 걸렸는데 네, 전혀 이질감은 없습니다. 자, 이번엔 언덕에서 테스트 해볼게요. 네, 지금 언덕에서도 EV로 출발해서 중간에 시동이 딱 걸렸는데 네, 꿀렁거림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언덕길 테스트를 왜 했냐면 건식 DCT 미션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클러치들이 다 똑같아요. 클러치가 부드럽게 확 밀착이 되지 않으면 언덕길, 특히나 좀 심한 토크가 걸리는 영역에서 불쾌감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건식이잖아요. 클러치에 오일이 하나도 묻어있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탁 붙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하이브리드가 그런 식으로 건식 클러치를 썼기 때문에 엔진이 갑자기 확 들어왔을 때, 특히나 언덕길에서 엔진이 갑자기 확 들어왔을 때 충격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에는 시프트 다운, 달리는 도중에 악셀을 좀 세게 밟아서 미션이 시프트 다운 되는 것만으로도 변속 충격이 생기고 그리고 꿀렁거림이 있었단 말이죠. 어찌 보면 당연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했던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토크 컨버터를 대신해서 건식 클러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핵심은 이겁니다. 클러치 자체가 습식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또 그 습식 클러치 안에 들어가는 그 답한 클러치들의 소재 자체가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거를 컨트롤하는 로직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병렬형 하이브리드, 이 현대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엔진이 붙을 때의 그 충격이나 미션이 변속될 때의 그 충격은 느낄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ASC는 그러면은 어떤 역할을 추가로 해주는 거냐? 만약에 지금 이 차에서 ASC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변속 충격이 없을 뿐 아니라 변속 속도까지 빨라지게 되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 상태에서는 저 습식 엔진 클러치 혼자서 토크 컨버터 역할을 대신 해주고 있는데 ASC 로직이 들어가면서 뭐 별도로 추가되는 부품은 없어요. 그냥 로직만 추가되는 거예요. ASC 로직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엔진 클러치가 엔진이랑 붙을 때 엔진 클러치 옆에 있는 모터가 이 회전차를 순간적으로 확 보정을 해서 엔진 스피드에 맞게 이걸 띄워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ASC가 안 들어가서 좀 아쉽긴 하다. 하지만 뭐 페이스리프트니까 뭐 안 들어간 건 이해는 해줄 수 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ASC가 빠졌기 때문에 예전 하이브리드처럼 꿀렁거린다? 언덕에서 좀 문제가 있다? 변속 충격이 있다? 혹은 변속 속도가 그래서 눈에 띄게 느리다? 이런 것까지는 또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하이브리드가 좋아진 이유는 다시 말해서 엔진을 띄었다 붙였다 해주는 엔진 클러치 자체가 좋아졌고 그리고 ASC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얘도 굉장히 최신의 습식 엔진 클러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일부러 붙였다 떨어졌다 붙였다 떨어졌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 붙였다 떨어졌다 할 때의 느낌 그리고 언덕길 올라갈 때 그 이질감 없는 느낌 자체는 소나타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브레이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대 하이브리드 차량을 초기에 타보셨던 분들은 이 브레이크에도 아마 좀 불만이 많으실 거예요. 뭐냐면은 브레이크를 밟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요. 그러면 브레이크에서 나는 발을 이미 뗐는데 실제로 앞으로 제동이 걸리는 그 느낌은 한 0.5초에서 1초 있다가 딱 떨어져요. 사실 그게 뭐 야 그 0.5초 늦게 떨어져도 뭐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정말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횟수를 브레이크를 뗐다 밟았다 뗐다 밟았다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뗐는데 이렇게 몸이 한 박자 이렇게 늦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나는 분명히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는데.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운전을 하면서 사실 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고 거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IG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그런 브레이크 이질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브레이크 이질감이 IG 페이스리프트에 와서 없어진 이유는 기존 IG 하이브리드와는 다르게 지금 이 페이스리프트 된 하이브리드에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현대에서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실 수도 있는
이런 포인트들을 얘기를 제대로 안 해주는 바람에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전자식 브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진공을 이용한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시스템이랑은 좀 다른 장치들이 들어가요. 어떤 게 들어가냐, 이 브레이크를 컨트롤 해줄 수 있는 ECU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유압을 생성하는 장치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진공 부스터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존의 현대차 하이브리드 차들이 브레이크 이질감이 왜 생겼냐, 브레이크를 나는 분명히 발을 뗐는데 왜 한 박자씩 늦게 떨어졌냐, 이 부품이 통합이 안 되고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압 장치 따로, ECU 따로, 부스터 따로, 다 따로 있다 보니까 서로 아무래도 서로 통신하는 속도도 필요하고 뭔가 한 박자 느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떨어져 있던 브레이크 시스템이 이 IG 하이브리드 요 전 모델, 요 전 IG 하이브리드까지는 그 모델이 들어갔었고, 지금 이번에 신형으로 바뀌면서 그게 통합됐어요. 결과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을 때 둘 다 이질감이 전혀 없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 제동도 깔끔하게 싹 떨어진다. 자, 정리를 좀 해보기 이전에, 그 아무리 하이브리드라고 하지만 그 휠 디자인은 좀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자, IG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리서치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들을 궁금해하시나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짝만 말씀을 드렸는데, 주행 리뷰 같은 경우에는 3.3 가솔린 모델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며칠 뒤에 올라가니까 모두 꼭 시청해 주시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이 실제로 연비가 눈에 띄게 좋아요. 그럼에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꿀렁거림이나 이질감, 뭐 그런 단점들 때문에 연비가 좋은 걸 알면서도 선뜻 다가가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얘보다 당연히 한 단계 더 진보된 하이브리드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전 현대기아차가 만들던 하이브리드랑은 또 분명히 차원이 다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예전에 그런 인식들 때문에 꿀렁거리고 막 변속 충격 있고 언덕길에서 막 잘 안 올라가고 이런 문제들만 많이 좀 접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에 정말 많이 그 엔진 클러치 하나가 해주는 역할도 굉장히 크고 브레이크 시스템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많이 돼서, 꼭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또 연비 주행이 좀 필요하신, 기름값을 좀 많이 아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시승이라도 해보시고 그리고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현대에서 차량 발표하면서 ASC 기술이 빠져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 좀 질에 좀 이렇게 찔리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ASC 빠진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페이스리프트잖아요. 그리고 페이스리프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부분들의 변화를 줬고,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도 사실 충분히 칭찬을 해줄 수 있고, ASC는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분명히 습식 클러치가 전 모델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됐고, 로직도 개선이 됐고, 브레이크도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런 대형 세단 운전하시면서도 연비가 좀 신경 쓰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네, 구매 리스트에 올려놓고 시승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자, 저는 그랜저 3.3 가솔린 모델 리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